네, 이번에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원불교 환경연대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제11차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상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오광선 교무님과 함께 앞으로 원불교 환경연대의 역할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광선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원불교 환경연대의 신임 상임 대표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먼저 소감부터 전해주신다면요. 소감이라기보다는요,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나 특별히 잘 하지도 못하고 여태껏 제가 그냥 이 분야의 선배님들이 활동하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부담 없이 따라다니고 또 쫓아다니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책임이 맡겨지다 보니까 이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또 혹여 그동안 쌓아온 원불교 환경연대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럽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책임을 맡은 이상 또 3년이라는 임기 동안은 제가 업고 가야 할 업이라고 여기고요. 지난 10년 동안 잘 해쳐오셨던 이 선배 활동가들을 비롯해 우리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600여 회원님들과 함께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늘 배우겠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자, 오랫동안 선배님들을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부터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나요? 딱히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굳이 시기를 따져보면은 1986년도에 그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전 세계를 방사능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해 영산 성지에서 1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그 영광 핵발전소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핵발전소의 반환경적인 요소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요. 그 당시 이제 원불교 대학생연합회에서 영광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그 즈음에 그 원불교학과 예비교육자 시절이었는데 연구반 활동을 하면서 마침 그 핵발전소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예비 교육자 시절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오시면서 참 오랜 환경 운동의 길에 이제 나서고 계시는데요. 그 지난 1월 24일에 있었던 총회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네. 이번 총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환경 운동에 앞장선 분들을 위한 시상이 있었다고요? 네네. 이 발족 11년째를 맞는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가 올해 그 1일 초록이라는 주제로 총회를 개최했었어요. 환경 문제, 특히 요즘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이 자연과 공존하고 또 지구 생태계를 보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는 이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하나씩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1일 초록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한 해 이러한 초록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교당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을 선정해서 이 사례 발표를 하고 또 그중에 으뜸 초록둥이를 선정해서 시상도 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단체나 개인이 이제 사례를 제출했었고요. 또 그중에 이제 우리 회의를 통해서 분야별 2팀씩을 선정해서 총회에서 사례 발표하고 또 회원들의 투표로 우수 활동팀을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교당 단위로 초록 활동을 해가지고 초록교당상 후보에 오른 이 광양교당의 경우는 스마트 플러그 설치를 통한 전기 에너지 전략 활동, 이런 활동들을 참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예. 김포교당 같은 경우는 12달 초록법회 운영, 그리고 또 그 성과물로 원생태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이라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런 사례를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한 해 동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해온 단체에게 주는 이 지구야 우리가 변할게 상 후보에는 어린잎 겨울훈련, 천지보험법회, 수요 피켓팅, 지구 살림을 위한 모임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이 원불교 정토회관과 또 환경살리기 100일 기도와 환경살리기 피켓팅, 환경암교육 아카데미, 환경살리기 함께살림 유무념 대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서울교구 여성회가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나 혼자서라도
해보겠다는 각오로 그 행동의 장에 나선 분을 대상으로 한 이 용기내상 후보를 두 분 선정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진행한 기후학교에 참석한 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초록 일상수행의 요법을 꾸준히 실행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수십 년 사용하던 자동차까지 처분해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김명숙 씨의 사례와 또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인 피켓팅을 벌여가지고 각지로 전파한 우리 원산 원익선 교무의 행동이 사례로 발표되어서 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야,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원불교의 각 교당들, 각 기관들, 각 개인들이 이렇게 환경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원불교 기후행동에 출범하면서 전 교단적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죠. 네. 교무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불교 전 교도들이 환경운동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의 생태 감수성이라든가 또 환경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우리 이제 교단을 창립하신 서초단 대종사께서 이 세상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설정을 해주시고 또 교리 기본 강령으로 사언을 밝혀주신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천지연은 우리 인류와 미물, 곤충,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일체 생명을 존재하게 해주는 아주 근원적인 은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의 근본 정신을 늘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은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천지은에 보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또 길이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 환경운동하면 당연히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신앙 행위로서 천지보온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의 생태 감수성이라든가 환경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른 종교들도 다 좋은 교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원불교는 정말 만물을 부처로 여기는 그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이 환경을 아끼고 지키고 사랑하는 것 신앙 행위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환경 문제는 뭐 우리 원불교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또 함께 해야 또 이겨낼 수 있는 과제이고 또 문제인데요. 이웃 종교나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지금의 기후위기나 각종 환경 문제는 우리 원불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각한 사람들이 이 개인의 힘을 넘어서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조직을 통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계에는 그 원불교 환경연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먼저 환경운동을 해온 각 종교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든가 불교 환경연대, 또 천도교 한울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등 이 각 종교의 환경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교계의 단체들이 이 연대에서 종교환경회의라는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함께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좀 활동이 축소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매월 서울에서 종교인 탈핵순례라든가 또 생명평화순례,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 간 대화마당, 그리고 또 새만금 해수유통을 위한 종교인 선언 및 순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안별로 협력하고 연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앞으로 원불교 환경연대가 각 종교를 이렇게 아울러서 함께 협력하는 데 있어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시민사회 단체와도 협력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불교 환경연대의 신임 상임대표로 또 선출되신 만큼 올 한 해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그동안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과 활동을 벌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존 활동들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 환경연대 주요 사업을 크게 이제 기후행동, 나무 심기, 초록 활동, 탈핵 활동 그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명의 공동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이제 한 분야씩을 맡아서 주장이 되고 또 4개 주요 사업 외에 그 미디어 분야와 연대 활동 분야를 한 분이 중심이 돼서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조금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난해까지는 일요일을 통해서 이제 30여 개 교당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천지보훈법회라든가 뭐 초록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처에 근무하는 우리 활동가들이 휴일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이르렀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무처 활동가들이 직접 찾아가는 법회 횟수를 좀 줄이고 대신 이제 일선 교무님들이 직접 그 천지보훈법회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개발하고 또 대신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뭐 어느 단체나 조직이든지 그 좋은 취지를 살리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예.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인류와 또 인류 자연 생태계의 절멸 위기에서 오로지 천지보훈을 통해 위기에 빠진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길에 보다 많은 후원 회원들과 또 회원 교당이 생겨나야 하는데요. 내가 천지보훈을 위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천지보훈 활동을 하는 단체에 후원해주는 것도 큰 그 실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 후원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권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야말로 종교인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바로 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극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환경연대에 많은 관심과 후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불교 환경연대 신임상임대표 오광선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